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2,800선을 내주고 회복했습니다. 오후 들어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장중 2,8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3일 이후 보름여 만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4% 넘게 하락하면서 낙폭이 확대됐고 삼성전자 역시도 1% 넘는 약세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 KPS는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 수력 원자력과 당사를 포함한 원전 공기업 및 민간 기업으로 팀 코리아가 구성됐다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선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달 만에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54분부터 PC버전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에 일부 이용자에게 로그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한 만큼 카카오톡 일부의 먹통 사태가 더해지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FSN이 강세 보였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결정되는 만큼 시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대중국 규제와 또 실적 둔화 전망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빠지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도 힘을 쓰지 못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 단타로 크게 수익 봐야겠죠. 오늘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같이 합니다. 영석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계좌에서도 좀 눈물이 흐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좀 두드려 맞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규제 소식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증시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 와중에 삼성전자 빨간불 들어오고 나머지 신한지주, 네이버, 이런 빅테크, 금융지주사 빨간불 들어오고 나머지 다 파란불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기술주들 시가총액이 어제 하루에만 700조 원 이상 증발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719조입니다. 그만큼 많이 하락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테슬라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데 기업들,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약세 흐름 면치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와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이런 거 바이오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제가 차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아직 추세를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증시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0.67% 삼성전자 오늘 빨간불 들어온 게 좀 컸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2,800선 이탈하지 않고 2,820선 물론 장중에 2,800선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종가상으로 봤을 때 2,820선 견고하게 지지해주면서 21선 부근에 증시가 위치해 있는 차트 패턴을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장기평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장기평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700선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2,700선 무너진다면 증시 하락 추세 가속화될 겁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2,700선 지지한다면 다시 2,900, 3,000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0.84% 좀 선방했습니다만 최저치가 812, 800선 무너지지는 않았고 820선 다시 탈환하면서 지지라인을 형성해주는 모습인데 박스권의 지지라인이라고 한다면 이 라인입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830선인데 오늘 종가상으로 830선 다시 재탈환하지 못하고 이탈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다르게 하락폭이 커지면서 800선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좀 개인적인 전망 말씀드리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개인 투자자는 단기 투자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 단기 투자 잘 하려면 원전 뭐 여러 가지 단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재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S급, A급, B급 있는데 정부 정책 원전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A급 재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HLB라든지 초전도체 데이터를 봤을 때 일정이 도래하기 전에 일단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체코 원전 수주하면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겠지? 아니요. K식 선 반영이 있기 때문에 시가갭 뛰고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세력들이 다 선취해 왔기 때문에 막상 이 뉴스가 뜨면은 빠진다. 올랐다 빠진다. 다만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내면 시가 갭 띄우고 빠지는 것이고요. 원전 수주를 따내지 못하면 줄 하한가를 가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종국에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한전 KPS, 뭐 한전 기술, 한전 산업까지 많은 원전 관련주들이 시가 갭 띄우고 빠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코에서 대박났다. K원전, 유로원전 수출기 열렸다. 저기 타이틀이 많이 나옵니다. 30조 원전 잡았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빠질 때, 개인 투자자의 투매가 나올 때,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나올 때 바닥 구간에서, 그러니까 눌림 구간에서 담아보면 좋을 만한 섹터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한전기술, 관심 종목에 편입하신 뒤 눌림 관점에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많이 하락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단타 이슈 잘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때문에 계속해서 뭐 단기 투자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나 우리기술 같이 눌림목에 담아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입장해주셔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때 입장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선착순으로 자료집 나가고 있습니다. 비법 자료집 무료로 나가고 있고요. 선착순으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네, 입장해 주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석쌤과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일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단타 종목 리뷰 시간인데요. 현재 가져오신 종목들 총 100% 넘는 수익률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퓨처캠 역시나 43% 계속해서 좋은 수익 구간에 있고요. 우리 최근 공략했던 GS건설 7.8% 그리고 오늘 시장에 공략한 삼성중공업 4.1% 수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 볼 수 있었는지 하나씩 타점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석쌤 우리 퓨처캠부터 공략 타점 짚어주시죠. 네, 퓨처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빠졌습니다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요거 오늘 시가에 보유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 익절하고 제가 추후에 전략 다시 세워드리겠다라고 말한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제가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1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나머지 물량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만 원입니다. 현재 종가가 21,750원인데 2만 원 이탈하지 않는 다음에 홀딩하시면서 나머지 물량 한 3만 원 도달할 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양행이라는 종목인데 바이오 관련 센티가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지금 물량 넘길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안에서 캔들 패턴이 잡히는데 장대 양봉 이후에 쉬어가고 장대 양봉 이후에 쉬어가고 이런 패턴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때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대금 실렸습니다. 그 이후에 4거래일 5일선 이탈하지 않은 채 쉬어가고 나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4거래일 정도 도지 캔들로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전과 지금 차이점이 없습니다. 장대 양봉 똑같이 거래대금 실린 채 들어왔고요. 5일선 이탈하지 않는 도지 캔들 4거래일 연속 나왔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거래일 연속 신고가 경시 10만 원 찍은 다음에 5일선 이탈하지 않은 도지 캔들 나와주면서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홀딩하시면서 한 12만 원대 오면은 우리가 절반 정도 익절하고 그 이후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우리 기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전 관련주는 이제 정리 좀 하자. 그리고 나중에 빠질 때 담아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35.8%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시가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5일선 이탈하지 않다가 잠시 11선 눌리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지금 거래대금 실린 유성형 캔들이 나왔다. 이 말인즉슨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물량을 조금 던졌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오늘 담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던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 수급적으로 보나 재료적으로 보나 차트적으로 보나 앞으로 11선 이탈하고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정리를 다 하셨어야 되고 나중에 2,200원 61선 121선 장기 이평선 닿을 때 다시 담아봐도 될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채권 원전 수준 따냈으니까요. 자, 이렇게 좀 제가 전략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주 센티가 좋습니다. GS건설 보면 삼성증권의 패턴, 차트 패턴과 비슷하다. 5일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최근 5일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일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인데 고가 기준으로 7.8% 수익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우리 매수 타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양음양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음양은 이렇게 망치 나오고 5일선 이탈하지 않은 채 장대 양봉 한번 세우는 것을 양음양 패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수급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이 여전히 담았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요거 말씀드렸지만 세력 따라잡기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간 종목이다라고 제가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계속 홀딩하시면서 추후에 한 15에서 20% 수익 구간 잡힐 때 정리하고 나오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살펴보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대 없습니다.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매물대가 없고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5일선, 11선, 20, 60, 120 가니까 장기 이평선 이탈한 적 없고 정배열이다. 이평선이 정배열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적산병 나왔습니다. 윗꼬리는 차익 물량을 받아내는 윗꼬리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12,000원 일단 절반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오늘도 외국인이 한 600억 이상 담았으니까 괜찮은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손절 라인은 한 10,000원 이하에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손절 라인은 제가 나중에 유동적으로 다시 전략 방송으로 말씀드릴 거고 일단 목표가는 12,000원 절반 잡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 12,000원까지 홀딩해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입장해 주시면 매일 아침에 또 시황 설명과 함께 관심 종목들 짚어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때 입장해 주신다면 비법 자료집 선착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자료집까지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일장에 노려볼 수 있는 1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신한지주 주셨습니다. 오늘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 좋은데요. 내일도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자,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신한지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한지주 역시도 매물대가 없는 종목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장기 이평선 이탈한 적 없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시총상위주 기준으로 증시 비교하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크게 상승장이 있고요.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습니다. 상승장일 때는 뭐 모든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니까 사실 누구나 수익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죠. 코로나 때 떠오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은 상승할 때 증시가 상승할 때 더 상승하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 증시 수익률과 대비해서 몇 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고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락장일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는데
나만 오르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은 다 빠지는데 나만 올라가는 종목들을 선정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신한지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은 제가 3분할 매수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시가 5% 잡아주시고요. 5만 원 다이면 5% 추가 매수해 주시고 47,000원 장기 이평선 라인입니다. 47,000원 다이면 15% 3분할로 매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수 타점 잡으시면 21선 부근의 매수 타점이 아주 잘 잡힐 겁니다. 이렇게 좀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0에서 15%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지주 내일 시가부터 3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0에서 15%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신한지주에 대한 전략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 텐데요. 앞타바이오입니다. 오늘장 9% 크게 오르면서 상승 힘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장에서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 영석쌤 앞타바이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앞타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기법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1파 이후의 눌림 패턴이라고 하는 기법을 적용해서 1타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파동이 길게 나오고 거래 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눌림 구간에서 저희가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1선 구간에 거래 대금 실린 팽이형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 세력들의 의중을 들여다봤을 때 다시 전고점 돌파하는 N자 파동이나 2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총도 괜찮고 유통비율도 괜찮고 재료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분할 매수를 하는데 3분할까지는 아니고요. 2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가에 5% 들어가 주시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11,000원, 지금 12,930원이거든요. 11,500원 이하일 때 2분할 매수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가에 샀는데 월요일이나 아니면 당일에 바로 오른다면 플러스 10% 구간에서 좀 절반 정도 정리하고 포지션 유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다음날 바로 오르길 기대했는데 주가가 11,500원 이하로 빠진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 낮추신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0에서 15%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앞타바이오도 전략 세워봤습니다. 내일 시가부터 2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종목 역시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0에서 15%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앞타바이오 역시 내일장에 좀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무료 방송 있습니다.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때 입장해 주시면 비법 자료집도 선착순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우리 애경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3% 올라주면서 흐름 좋았습니다. 우리 내일 금요일장에서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 영석쌤 애경산업 전략 세워주시죠. 네, 애경산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패턴이 21선, 그러니까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한다는 패턴인데 자, 일단 캔들적으로 봤을 때 일단 오늘 한번 61선 라인을 돌파 장중에 돌파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윗꼬리가 달리면서 61선 부근에 캔들이 좀 종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61선 부근은 한 27,000원 라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종가가 26,650원이니까 61선 부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고무적인 것을 한번 장중에 트라이 했다는 점 바닥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오늘 100억 이상 140억 정도 들어왔다는 점, 유통 비율이 29.9%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 가볍다는 점, 이 세 가지 근거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1차 종목으로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좀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들고 온 신한지주와 앞타바이오 다르게 분할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10에서 15%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손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상으로 가용 가능한 비중 내에서 이 애경산업이라는 종목을 들고 가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직장인, 자영업자, 주린이, 전업투자자, 전업주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굉장히 쉬운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시가에
5%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가에 5%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플러스 10%, 15% 라인에서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요. 제가 이 전고 라인까지 보고 있으니까 2차 목표가는 전고 라인이 한 27,000원 라인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정도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경산업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내일 시가로 5%가량 진입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에 10에서 15%, 2차는 27,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애경산업 역시 내일 아침에 전략 한번 다시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때 들어와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이 비법 자료집 무료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영석쌤과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를 위한 기법 강의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종가 매매입니다. 사실 종가 매매가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가지고 정말 하기 좋은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초가 매매와 종가 매매를 제가 하루 2종목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시초가 매매는 이게 좀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종가 매매를 제가 좀 가르쳐 드릴 예정이고 강의할 예정이고 요거는 직장인 자영업자 3시 20분에만 내가 매수 걸어 놓을 수 있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선정하는 방법과 타점 잡는 방법 모두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 대금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규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 거래량 만주가 나왔다. 그리고 오늘 제가 1타 종목으로 가지고 온 신한지주의 거래량이 만주가 잡혔다. 만주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같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그 종목마다 시가총액이 다르고 주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착시 효과가 생긴다 이겁니다. 따라서 요거 거래량 하지 마시고요. HTS나 MTS 들어가시면 요 거래 대금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 거래량 이거 쓰지 마시고요. 거래 대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 대금이 얼마 이상 들어오는 종목을 선정해야 되느냐? 오늘 요거 말씀드릴 건 요거는 종목 선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목 선정 방법 이 3가지를 가지고 종목 선정을 할 겁니다. 500억 이상 들어오는 종목 선정할 겁니다. 500억이요.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어야 된다. 윗골이 달리. 근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다 해서 이렇게 달린 장대 양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피하시고요. 적당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가 대비해서 종가가 한 마이너스 4, 5% 이런 장대 양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대 양봉. 요 정도. 요 정도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데 길어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나중에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왜 윗골이가 달려야 되죠? 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대 양봉이면 장대 양봉이지.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거라고 들었는데 왜 여기 윗골이가 달려야 된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좀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윗골이가 의미하는 것은 캔들로 봤을 때
매도 세력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 위에서 찍어 눌렸으니까 종가가 오늘 고가 대비해서 빠졌다라고 우리가 캔들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윗꼬리가 왜 달려야 되냐 이거죠. 자, 종가 매매 핵심은 우리가 매수하고 당일 바로 판다든지 아니면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안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는 승부를 보는 기법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장중에 누가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내일 아침에 주가가 오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좀 이 단타 치는 사람들이 물량을 넘겨줘야 내일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다. 윗꼬리가 없습니다. 다 매수했다는 거잖아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다 매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니까 결국 내일이나 빠른 시일 내에 매도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매도하기 위해서 매수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메커니즘을 아시면 당연히 윗꼬리가 달려야 되는 거죠. 윗꼬리가 안 달리면 매수만 했다는 건데 그럼 내일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 더 많다는 거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단타로 종가 매매 기법 들어가는 건데 그럼 한 달, 두 달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이런 의미구나. 어느 정도 매도 세력이 있어야 다음 날에 올라갈 수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이 이평선은 수렴 구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렴 구간. 5일선, 11선, 21선 여튼 간에 역배열 구간이면 안 됩니다. 역배열 구간이면 안 되고요. 매물대가 있으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물대를 소화하고 혹은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종가 매매 종목 선정 방법은 다 끝났습니다. 거래 대금 500억 이상 들어오는 것은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00억. 다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500억 이상만 터지면 우리가 종가로 오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 제가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세력만 있으면 안 되니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거를 강하게 선 위로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개념만 아시면 여러분도 오늘 종가 매매 거의 80%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아시면 되겠네. 이것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5%에서 웬만하면 저는 기계적 손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이 종목은 충분히 눌렸다가 가겠구나 이런 어떤 직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손절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손절할 때는 기계적으로 손절하는데 그런 재료가 좋은 종목은 이평선 기준으로 제가 한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감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3.5% 라인 잡고 손절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 구간이 온다. 우리가 단타잖아요. 이게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우리 단타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보고 나오는 개인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정말 합리적인 단타를 이용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5% 구간일 때 좀 짧지만 분할익절하는 습관을 기르셔야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자, 첫 번째, 계좌에 플러스 5%가 찍힙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 익절해 주세요. 내가 500만 원 들어갔다.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치를 샀다. 무슨 말이죠? 플러스 5%일 때 250만 원치 매도하자 이겁니다. 전문가님 만약에 내가 플러스 5% 절반 익절했는데 나머지 물량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시 본전가까지 빠지면 어떡하죠? 본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간혹 가다가 나머지 물량 이제 절반 정도 수익 잘 보시고 나머지 물량 들고 가는데 본전가 그러니까 매입과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계속 물려 있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리스크 관리.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좀 관리해 주셔야 된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제일 좋은 시나리오, 베스트 시나리오는 플러스 5% 구간에서 250만 원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 들고 가는데 이게 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10% 구간에서 250만 원 익절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진 500만 원 전부 다 수익 보고 나오는 거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5%, 10% 라인을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거는 이론이 많이 중요하지 않고요. 실전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예전 차트 말씀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HTS 보면서 종목 한번 찾아보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어디서 매수하는 게 맞죠? 어디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어디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입니다. 1번과 2번 중에 어디일까요? 2번이죠. 왜 2번이냐? 자, 일단 거래 대금은 다 500억 이상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차치하고요. 이때는 윗꼬리가 안 달렸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캔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요 상한가 가고 나서 음봉이 나오는데 여기 윗꼬리가 안 달려서 그래요. 다 매수하고자 하는 세력들만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윗꼬리가 살짝 달리죠? 윗꼬리가 달립니다. 제가 이거 화면 다시 HTS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게 툴젠이라는 차트입니다. 툴젠이라는 차트인데 과거의 이때입니다. 자, 이때 보이시죠? 이제 이러면 자, 이때 장대 양봉 나왔는데 윗꼬리가 안 나와 있습니다. 윗꼬리가.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죠? 윗꼬리가 없습니다. 윗꼬리. 그러니까 매수하고자 하는 세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빠지는 겁니다. 이때 매수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언제 매수하나요? 이때죠. 거래 대금 500억 이상 들어왔죠. 이때 얼마 들어왔냐? 1,500억 들어왔습니다. 1,500억 들어왔어요. 500억 이상만 되면 된다. 그리고 이평선 5일선 위에 딱 있네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념이 이평선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요거 통과. 그리고 거래 대금 통과. 장대 양봉 나오는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 통과. 세 가지 개념 오케이 되면 종가에 그냥 들어가면 된다. 그럼 다음날 수익이 얼마가 잡히냐? 이걸 봐야죠. 다음날 수익이 얼마가 잡히냐면 플러스 18%까지 잡힙니다. 그럼 우리가 플러스 5% 플러스 10%를 적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1거래에 만에 10% 수익 보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기법입니까? 장대 양봉 거래 대금 이평선 돌파만 보시면 된다니까요. 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PPT 화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또 엑시콘이네요. 엑시콘 보겠습니다. 엑시콘 이전 차트인데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때죠. 우리가 언제 들어가야 되죠? 다시 볼까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언제 들어가야 되죠? 1번, 2번, 3번입니다. 자, 언제 들어갈까요? 둘 다 거래 대금 5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1번과 2번, 3번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개념이 이평선이었고요.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장대 양봉이라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도지죠, 이건. 장대 양봉입니까? 아니죠. 이게 장대 양봉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때 들어갔다. 거래 대금 오케이. 캔들 오케이. 이평선 5일선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 나왔으니까 들어갔다. 그럼 다음 날 하루 만에 상한가 가는 겁니다. 하루 만에. 근데 우리는 10% 라인에서 끊기로 했으니까 이 상한가를 다 먹지는 못하겠죠. 이론상.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좀 스킬을 체득하시면 이게 좀 마스터하시면 이런 거 다 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쉬운 기법입니다. 플레이디 볼게요. 플레이디 지금 아니고 예전으로 넘어가는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야, 차트가 조금 되게 이렇게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하는 차트인데 이거는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맞춰보실래요? 요거는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들어가면 됩니다. 거래 대금 500억 이상 들어왔고 윗꼬리 달린 장대. 화면 좀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HTS 좀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상한가 갔는데 윗꼬리가 없지 않습니까? 윗꼬리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다음날 바로 상한가가 나온다 이거죠. 아, 전문가님 이거 지금 된 차트만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되면 그냥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 손절하시면 되죠. 안 되면 100%는 아닙니다. 90% 정도 되는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자, 삼성공조입니다. 요거 볼게요. 삼성공조. 자, 가서 이때죠. 이때.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래대금 이때 얼마 터졌냐. 요때 첫날 7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제가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500억이죠. 500억 이상 700억 나왔으니까 요거 오케이. 그리고 장대 양봉인데 윗꼬리가 달려났으니까 오케이. 자, 나머지 하나가 뭐죠? 나머지 하나가 뭐였죠? 좀 가물가물하십니까? 이평선 강하게 돌파입니다. 요 라인을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다음날 바로 이날 종가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다음날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STX 그릴로지스이네요. STX 그릴로지스.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실전 차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각을 좀 많이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때네요, 이때. 이때 보면 자, 요거는 장기 이평선 딱 하나 있는데 어쨌든 돌파를 해놨고 윗골이 달려놨고 거래대금 800억 들어왔으니까 다음날 이때 10%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또 차트를 돌려서 또 볼까요? 우리가 언제 매수할 수 있는지 돌려보면 이때도 돌파할 수 있겠네요. 이때. 이때도 괜찮아요. 이때. 왜냐하면 윗골이 달린 장대 항목 나왔고 거래대금 실렸고 이평선 라인들 위에 붕붕 떠 있으니까 들어가서 5% 수익이 나온다 이거죠. 손절 라인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또 이렇게 2, 3거래 있으면 수익이 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이 지난 차트를 가지고 오니까 실제 적용이 되는지 제가 한번 종목 찾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등락률 상위로 가면 돼요. 오늘 종목이 안 나오면 종가 매매 안 하면 되죠.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시간 외에서 빠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외는 시간에는 상관이 없어요. 자,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 상한가 간 종목이니까 종가에 못 들어가고 엑스큐어 못 들어가고 샤페론 이것도 못 들어가는데 자, 이거 괜찮네요. 이거 하나 볼게요. 일단 거래대금이 1,500억. 아까 STX 그린로지스랑 차트 비슷하지 않나요? 거래대금이 1,500억. 그리고 121선 라인 돌파하는데 아쉬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전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두 가지. 첫 번째, 일단 121선 라인이 아직 걸쳐 있다는 점. 완벽하게 올라오지 못했잖아요. 이거 첫 번째. 그리고 윗꼬리가 많이 안 달렸어요.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러면 시간 외에서 빠질 수 있어요. 물론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앞에 선취매 세력이 하나 있다는 거. 상한가. 다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요거 그러면 시간 외에 한번 볼까요? 주의 딱지가 붙여져 있는데 이거 종목 추천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배웠던 기법 한번 보는 거예요. 시간 외에서 좀 빠지죠. 이게 왜냐하면 윗꼬리가 많이 안 달려 있고 앞에 요 상한가가 있어서 그래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물량이 많으니까 시간 내에서 물량이 나온다 이거죠. 이러면 우리가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음봉이 이렇게 이쁘게 망치로 나온다. 그럼 양음양 적용해서 금요일 종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많이 빠진다면 안 되고요. 양은양 패턴까지도 좀 배워가시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화성밸브 너무 좋네요. 화성밸브. 자, 보면은 지금 거래대금 오늘 얼마가 들어왔느냐. 1,700억 들어왔고요.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해놨고 윗꼬리가 좀 많이 안 달린 게 아쉽긴 합니다. 윗꼬리가 살짝 달려났네요. 요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패턴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죠. 이평선 강하게 돌파 장대 항목 윗꼬리 거래대금 1,700억. 시간의 흐름 한번 볼까요? 시간에 보면은 0.87%. 근데 거래대금 보면 2억입니다. 2억. 지금까지 2억 나왔습니다. 2억. 한 사람이 던져도 될 만한 수치예요. 오늘 거래대금 1,700억 터졌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화성밸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은 종가 매매 성공이고요. 우리가 플러스 5%. 요 라인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빠진다면 그냥 손절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니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거 기계적으로 하시면 되죠. 내가 손실 볼 때는 3.5인데 수익 볼 때는 5, 10이니까 계좌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목만 잘 골라내면.
요 종목 추천하는 방송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교시는 강의 시간입니다. 그냥 뽑아보는 겁니다. 한번 실제 기법을 통해서 이런 게 있다. 샤페로 화성밸브 이런 거 가능하고요. 또 볼까요? 엑시콘. 이거는 아니죠. 엑시콘은 이런 거는 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한전산업 원전이니까 빼고요. 그다음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보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 좀 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ETF, EN, ETN 스펙 제외하고 GS 글로벌 21선 돌파 못했죠? 이런 거는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매수할 만한데 21선 라인에 막혔잖아요. 이평선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패스하고 메디콕스도 121선 막혔고요. 포커스 HNS 시가총액이 너무 가벼워요. 800억짜리. 그리고 이거는 11% 윗꼬리가 안 달렸죠. 윗꼬리가 안 달렸으니까 이거는 빠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시간 외에서 지금 이거는 뭐 시간 외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볼까요? 종목 보는 거. 이거 이평선 강하게 돌파 못했고 거래대금 20억. 이거는 이평선 강하게 돌파했고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대금 340억. 패스다 이거죠. 이렇게 종목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뽑아냈을 때 샤페론 화성밸브가 괜찮아 보이는데 화성밸브가 그나마 제일 낫다. 근데 뭐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고 기법을 통해서 종목을 한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미리 뽑아본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거 아니고요. 오늘 올랐던 종목 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할 건데요. 기법들에 대한 어떤 복습을 해보고 싶다. 단타를 좀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해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고 또 추가적으로 선착순회 안에서 단타 1타 자료집 제가 배포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타 성공을 위한 종가 매매 기법을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오늘 배워봤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또 전략들, 기법들 같이 배워보실 수 있고요. 또 무료 자료집 나가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배포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집, 비법 자료집 받아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 3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영석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해 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분의 시청자분 종목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리 64,000원에 진입하셨고요. 비중 1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크게 올라주면서 55,4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하지만 손실 구간입니다. 자,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서 뭐 팽이형 캔들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64,000원이시면 높은 구간에서 매수하셨네요. 아마 그 한국가스공사랑 같이 대왕고래 이슈가 나왔을 때 급등할 때 이렇게 좀 따라 사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물리셨을 수도 있고요. 비중이 15%시면 좀 많으시니까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분석하는 것이 의미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왕고래 시추 관련해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가 움직이는데 일단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파가 나왔고 눌린다는 것은 기대감 이후에 뭔가 새로운 뉴스가 없으니까 상승파동 전고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메이저 업체나 뭐 이게 어쨌든 시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악재가 나오면 이거는 엄청 많이 빠질 거고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상담을 좀 해드리자면 중요한 자리는 45,000원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단 여기가 우리가 지지할 거야라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45,000원 라인 이탈하면 기술적으로 잘라주셔야 됩니다. 45,000원 라인 손절가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7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략 세워봤습니다. 손절라인 45,000원, 목표가는 75,000원 잡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킨스 전자이고요. 8,700원의 비중은 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7,55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역시나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자, 오킨스 전자도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킨스 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종목 분석하면서 혹은 종목을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하면 매물대가 없는 종목을 선호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선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21선이라고 하는 선이고 여기 이제 장기 입평선인데 기술적으로 역배열인 종목, 매물대가 있는 종목에서 이 선을 뚫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고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초만 하더라도 이때 한번 뚫으려고 했습니다만 윗골이 달리고 뚫지 못하고 실망 매물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이 가속화됐는데 오늘 변곡점 자리에서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팽이형 캔들, 거래 대금 한 100억 채 안 되게 실어 놓으면서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라고 딱 봤을 때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때 상한가 갔을 때 시세 초입 부근이 얼마냐? 6,000원 라인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186도 빠진다면 6,000원 라인까지 빠진다면 이탈하면서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00원 라인 이탈하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8,700원이시네요. 본전 이상, 그러니까 121선 라인인 9,000원까지는 온다고 보입니다. 9,000원 오시면 약수익이지만 미련 가지지 마시고요.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킨스 전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손절라인 6,000원 잡아주셨고요. 9,000원에 목표가 오시면 던지고 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볼 텐데요. 동국제약이고요. 17,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자,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3% 오르면서 19,370원에 든든한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언제 청산하면 좋을지 청산 타이밍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동국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대가 조금 껴있긴 합니다만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는 않았고요, 최근. 상승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면은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한 달 기준으로 좀 담고 있어 보이고 수급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이거는 좀 기술적으로 제가 분석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 17,000원이시면 축하드리고요. 17,500원 이탈할 때는 어차피 수익 구간이니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엑시콘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정배열일 때, 역배열일 때 똑같이 121선을 봐야 됩니다. 이 선 이탈하면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어서 결국 우리가 지금 수익 구간인데 수익 챙기지 못하고 나중에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까지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익이었다가 손실 구간 접어들게 되면 다시 수익 오겠지라는 어떤 마음, 본전 심리로 인해서 계속 물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또 그리고 유통 물량을 지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물량을 나가는 흔적이 안 보이니까 들고는 계세요. 목표가는 21,000원, 21,000원 일단 1차로 가져가시고 2차는 22,000원 잡아드릴 겁니다. 단 얼마 이탈하면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시청자 매수가가 17,000원이시죠? 17,500원입니다. 그래도 손실은 아닙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121선 라인이니까 17,500원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17,500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하세요. 그리고 목표가 세워드렸죠. 21,000원, 22,000원 1차, 2차 나눠서 리스크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17,500원 이탈한다면 그때는 포지션 종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국제약 전략 세워봤습니다. 손절라인 17,500원이고요. 목표가는 1차 21,000원, 2차에 22,000원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종목 한 개 더 볼 텐데요. GH 신소재입니다. 3,400원에 매수하셨고요. 5%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3,120원으로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GH 신소재도 전략 세워주시죠. 네, GH 신소재는 당장 급등할 가능성보다는 지금 이게 이제 매집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문자 상담 주신 시청자분. 매집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자기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캔들이다. 그 과정에서 윗꼬리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어쨌든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세력이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뒤에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다만 물량을 많이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목표가랑 손절가 제시해드리고 나중에 뭐 급등이 나오거나 하면 다시 한번 문자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목표가는 지금 매수가가 3,400원이시죠? 올린다면 4,000원까지는 갈 겁니다. 4,000원 오면 정리해 주시고요. 손절 라인은 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H 신소재 역시 전략 세워봤습니다. 손절 라인 3,000원, 목표가 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난 단타로 퓨처캠 43.6%, 우리기술 35.8%, 유한양행 11.5% 수익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일타기법으로 종가 매매 기법, 실전 차트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일타 종목으로 신한지주, 앞타바이오, 애경산업, 내일 7월 19일 금요일장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단타 일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